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가 핵심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입니다. 아유 참네. 제가 오늘 출발이 늦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화가 나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한 현상, 신기반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기자들이 사라져요. 그 많던 기자들이 왜 하필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없어질까요? 기사도 하나도 안 나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 정말 제가 이 대장동 재판을 취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없어져.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출석을 안 해도 돼요. 왜? 오늘은 정진상 실장이 이 중심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정진상 실장이 중심인 재판도 꼭 이재명 대표를 불러와가지고 바닥바닥 불러와가지고 재판 법정에 앉혔죠. 근데 총선이 끝나니까 슬그머니 안 와도 돼 또 이러는 거야. 야, 이 판사들 이래서 판사들이 개새끼라는 거야. 아니 총선 전에도 이랬어야 정상 아닌가요? 도이치모터스 재판은요, 총선 전에 아예 재판을 안 했어. 재판을 뒤로 밀어버렸어. 근데 왜 이재명 재판은 바득바득 총선 전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겼던 거야? 이재명 발목 잡기 한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연 판사를 탄핵하거나 총선 기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안 연 판사를 탄핵하거나 두 놈 중에 한 놈은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총선을 핑계로 재판을 안 연 놈이 탄핵이 되는 게 맞거나 아니면 총선을 하는데도 바득바득 나오라고 한 놈을 탄핵시키거나 둘 중에 한 놈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죠? 어느 놈이 잘못한 건데? 잘못한 놈은 탄핵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국회 법사위 정청래 의원님, 이거 좀 명확하게 해주시죠. 국회에 천대엽 대법관 나오죠. 저 같으면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그 항소심 총선 기간 동안 안 열었다. 왜 안 열었냐? 자, 이재명 재판 총선 기간 바득바득 열었다. 왜 그렇게 바득바득 열었냐? 자, 총선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을 여는 게 맞나? 안 여는 게 맞나?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거냐? 대법원의 입장이 뭐냐? 천대엽이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봐야죠. 거기서 똑바로 대답 못하면은 천대엽이 그 새끼부터 잘라야지. 그죠? 아무튼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안 나왔어요. 안 와도 되는 날이지. 원래도 안 와도 됐었어. 정진상 실장 재판이 중심이 됐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굳이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증인신문이 진행돼요. 지금까지 증인신문이 빠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 확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간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확인하다가 오늘 검찰이 좀 곤란할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이 정영학 녹취록 관련된 얘기, 정영학에 대한 얘기, 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 정영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정영학이 검찰이 좀 곤란해할 만한 진술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정영학이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해왔던 내용들과는 좀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는 검찰이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들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또 무슨 얘기도 하느냐, 그 위례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왜 위례지구 사업을 관련해서 굳이 왜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절차를 일부러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대장동업자들한테 일부러 떠넘기다시피 그렇게 입찰 절차를 가짜로 꾸몄다. 대장동업자들한테 그 사업을 주려고 일부러 입찰 절차도 가짜로 꾸몄다. 허위로 꾸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재명 대표가 다 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영학이 뭐라 그랬냐. 아니, 그럴 거면은 이거를 그 수의계약으로 하지 뭘 입찰을 합니까? 우리 그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거였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검찰은 뭐라고 그랬냐. 이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거라서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데 대장동업자들한테 반드시 줘야 되는 거라서 형식만 입찰 형식을 따왔고,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내정되어 있는 대장동업자들한테 탁 준 거였다. 다른 애들은 다 들러리였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요렇게 해왔는데, 정영학이 가서 그러려면 그냥 수의계약 하죠. 그렇게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한 거죠. 자, 지난번 재판에 그랬고,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상당히 검찰을 곤란하게 할 내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이 유동규가 손버릇이 조금 나쁜가 봐요. 이 유동규가요, 정영학 회계사하고 나무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 큰 어른이 남의 뺨을 왜 때려?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새끼가 회계사하고 변호사 뺨을 때려? 도른 새끼 아니야? 아무리 지가 갑이라도 뺨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뺨을 때렸다는 거야, 유동규가. 그 왜 뺨을 때렸느냐? 지금까지는 뭐로 알려져 있었느냐면은, 남욱하고 정영학이가 위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정리를 하는 척하고 실은 숨겨놓은 지분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그거를 아이고 들켜버렸네? 들켜버려가지고 여기에 빡돈 유동규가 이 새끼들이 나를 속여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야. 니들 때문에 내가 허위복용하게 됐잖아 하면서 뺨을 때렸대. 가만히 있어봐. 좀 그래요. 물론 공무원이 허위 보고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어요. 저 새끼들이 나를 속여? 난 믿었는데? 되게 기분 나쁘긴 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뺨 때릴 정도는 아니거든. 쌍욕할 정도는 되지. 이 새끼들이 니들이 나를 속여? 라고 하지만 이거 뺨을 때렸다? 좀 과한데? 전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팼다. 그리고 내용은 이거였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남욱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영학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지분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데? 그게요. 남욱이가 유동규 몰래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이 담긴 녹음을 했었거든. 몰래 녹음을 했었거든. 이 녹음한 걸 딱 걸렸잖아.
그거를 알고 유동규가 이 새끼가 하고 와서 뺨을 때렸다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이해가 가지.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지분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딱 걸려서 뺨 맞았다. 요거는 유동규 지가 사업가일 때, 그래서 마치 지가 그 위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일 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마치 지분을 뺏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공무원인 상황에서 그게 뺨 때릴까지 상황까지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 새끼가 내 약점 잡으려고 몰래 녹음을 했어? 몰래 카메라를 돌렸어? 그러다 딱 걸렸어? 그랬으면 뺨 맞을 일이 되죠. 예.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다? 오늘 법정에서 나온 거예요. 정영학이가. 자, 이게 우회된 거냐? 왜 이게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이냐? 2013년인가 이때 유동규가 돈 3억 원을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나무기하고 정영학하고 뭐 그 김만배하고 막 술집에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무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유동규가 3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다가 야, 이 새끼가 보니까 돈 물렸어. 이 철거업자한테 돈 물렸대. 1억인가 얼마를 받았는데, 야, 이거 이 철거업자한테 이 영업권, 철거 영업권을 못 줬다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야, 이 철거업자 이놈이 악질인가 봐. 3배를 내놓으라 그랬대. 안 그러면 너 확 그냥 엎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유동규가 지금 3억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우리 보고 3억 좀 구해줄 수 없냐고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나무기가 돈을 막 끌어 모으죠. 그래서 7천만 원 갖다 줬다가 나중에 또 돈 더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동규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그 철거업자한테 뭐 9천만 원을 갚았네, 1억을 갚았네, 뭐 3억을 갚기로 했는데 뭐 얼마를 더 갚았네,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 무렵에 그 내용을 나무기가 딱 녹음을 한 거예요. 자, 왜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유동규의 비리예요. 약점이에요. 그거를 딱 그냥 녹음을 한 거야, 나무기가. 자,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요, 대부분 정영학이 이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래서 정영학이 김만배를 만나면 김만배와 정영학, 혹은 남욱을 만나면 남욱과 정영학, 또는 뭐 그 자리에 뭐 남욱이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하여튼 그 정영학이 반드시 끼어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로 희한하게 이 부분, 이 녹화는 남욱과 유동규의 대화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화하고는 조금 녹음 성질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서야 드러난 건데, 이게 남욱이 몰래, 다른 건 다 정영학이 녹음한 건데 이것만큼은 남욱이 녹음했던 거죠. 그러다가 유동규한테 뺨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진술이고 이게 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진술이냐? 자, 보세요. 놓고 봅시다. 그러면 남욱은 남욱대로, 유동규는 유동규대로 자기들 살려고 녹음 막 하는 그런 관계였겠지. 그리고 막 서로 들키기도 하고 막 그러네. 자, 이들의 관계는 뭐입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고 서로가 철저하게 속고 속이는 관계죠. 턱 믿고 정치자금 좀 주소. 나 대선 나갈 건데 정치자금 좀 주소.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거지. 지금까지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특히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 사이를 놓으면서
검찰이 짜놓은 이 틀은 이들이 엄청난 밀접한 관계, 의형제 관계라 그랬잖아. 의형제. 우리는 의형제야! 이랬잖아. 의형제 관계끼리 녹음하고 막 그러라?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 서로가 서로 못 믿고 녹음하는 그런 관계. 정영학만 녹음한 게 아니라 남욱도 녹음하고 서로가 이렇게 약점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였던 거지. 즉, 정치 자금을 믿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남욱이 유동규의 약점을 잡고 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정치 자금이 오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생명줄을 맡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 자금 줘? 의형제라며. 이런 애들이 의형제야? 미친 거 아니야? 저기, 대장동이 재판 들어가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예? 삼국지가 막 나와. 유동규는요, 툭 하면 삼국지 얘기 막 하고 그래요. 개 웃겨 아주. 지들 장비랬다가 사마의랬다가 자, 하여튼 사마의든 장비든 안에. 자, 적어도 이들이 그럴 수 있는, 어떤 동맹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들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철저한 이해관계의 그런 사이이며 물고 물리는 관계인 거죠. 아울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의 이 신빙성,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지금까지 이들은 뭐라고 진술해왔다? 지금 재판이 많이 끝나가는 판인데 재판이 시작된 게 2021년 11월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4년이에요. 재판을 3년을 끌어왔는데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왔느냐? 뺨 때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분을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 지분 정리 안 했다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나를 속인다. 이런 놈들 믿고 어떻게 사업하냐? 라고 해서 엄청나게 보니까 이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 이런 것처럼 얘기를 꾸몄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서로 약점 잡고 협박하는 그런 거였던 거지. 거기서 뺨이 날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진술,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을 진술을 믿을 수 있어요? 진술의 신빙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었잖아 법정에서 계속. 그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없네. 기자들은 안 왔네. 지난번 재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기자들이 없네. 예. 기자들이 자, 이거는 지난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재판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진술이 나왔죠. 그런데 이 내용 역시도 보도가 거의 안 됐습니다. 기자들이 안 왔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사실 기자들은 왔어요. 기자들이 돌아가면서요, 취재를 합니다. 워딩을 다 쳐요. 2시간 단위로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칩니다. 다 쳐요. 심지어는요, 수완 좋은 기자들은요, 법원한테 재판부에 가서 땡깡 부려가지고 속기 받아온 것도, 속기 쳐놓은 것도 몰래 받아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자들 개개인의 능력 차이인데, 이거 워딩 빨리 못 친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속기 몰래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간에, 워딩 다 받아와. 받아왔어. 그런데 기사가 안 나네. 왜? 왜?
네, 이유는 간단해요. 검사들이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 검사들이 이런 거 정리해 주겠어?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면요, 제가 출입을 할 때도요, 계속해서 그 워딩은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읽는 게 되게 힘들어요. 기사를 쓰려면 그게 보통 하루에 앉아서 계속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사거리가 한 적어도 서너 개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하려면 이 상황을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그 신경을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근데 그걸 해야지 기자지. 달리 기자냐고. 그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검사들이 자료 주기를 기다리는 거지. 뭐 없어요? 하나 줘봐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 나오면, 그럼 기사 쓰는 거예요. 근데 안 준 거야? 검사들이 줄 리가 없지? 지들 불리한 거 가지고. 이래서 랩독입니다. 자, 아마 오늘 검사를 찾아간 기자들은 이 기사를 받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을 받았겠죠. 아까 제가 이 내용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봤다. 하나는 서울신문 기사였고요. 하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이 그 건설업체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러운 기사가 잘 나와요. 진짜 더럽지. 이러니까 애완견 소리, 아니 이거 똥개지 이건. 공사장의 똥개들이지 뭐. 그죠? 달리 필요 없어. 공사장의 똥개들이야 이거들은. 건설공사장의 똥개들. 이런 짓을 하니까 애완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주는 정보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 쓴다고 해서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애완견 짓을 또 했습니다.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쓰는 건 좋아.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한 번만 봐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2019년 5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 이후 갑자기 대북 사업이 활기를 띠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해 11월 이재명 대표는 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돼요. 자,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고 대북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유죄 판결이 났으면 대북 사업이 스톱돼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죄 판결을 받고 스타트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중단될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게 말이 돼요? 무죄로 스타트했으면 유죄가 나왔으면 스톱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죄라서 스타트 했는데 유죄인데도 계속 쭉 갔다. 아유, 그게 영향 안 받아. 거기 영향 안 받지. 유죄인가하고 상관없어. 라고 한다고?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기사에 보세요. 앞뒤, 그거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써놨어.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정도는 그거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도 금방 알겠네. 그런데 그걸 이러니 애완견 소리 안 들어요? 참. 아니 정말 애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다고
검찰이 주는 정보 그대로 받아 쓴다고 애완견이라 그랬는데 그 말들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지능이 모자란 거지, 이건. 지능이 모자란 거예요, 이거는. 똥개도 이 정도로 지능이 모자라진 않아. 애완견도 이 정도로 지능이 모자라진 않아. 나 같으면 내일 그럴 겁니다. 애완견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애완견도 이 정도로 지능이 모자라진 않는다고. 참. 아우 속 터져. 아휴, 참 이러면서 애완견이 아니다. 글쎄, 이러면서 애완견이 아니다. 글쎄, 애완견이 더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